자, 일발장전은 오늘 뭐 그 수급 얘기죠. 사실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실적대로가 아니라 뭐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 메이저 수급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원화 근거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원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뒤에 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붙기 때문에 요즘 워낙 약세라서 오늘은 조금 한일이 약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아서 삼성전자 매수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 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것 중에 국민연금이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팔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연금 운용 잘하죠. 네. 바닥에 팔고 상투에 섰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국민연금 해요. 얘기하면은 우리 셋이 진짜 한 밤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니 뭐 그 나름대로 국민연금도 고충이 있겠지만,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그 국민연금이 네이버를 팔았다. 네이버에 오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타이틀은 뭉쳐야 산다인데 이 뭉쳐야 되는 거는 카카오는 지금 쪼개죠. 계속 쪼개가지고 다 튀어나가는데 네이버는 안 쪼갰어요. 그래서 뭐 대마불사, 뭐 구간이 명간, 썩어도 준치 이렇게 제가 좀 뭐 형이상학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네이버 외국인 지분율이 53.59%입니다. 외국 기업이야, 외국 기업. 이건 외국 기업이고, 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근데 이걸 팔았대. 근데 주가는 지금 밀렸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빈집털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잘. 카카오 시리즈가 상장되어 있는 걸 합쳐보면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 정도 돼요.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네이버는 지금 40조거든. 그러면 좀 싸 보이기도 하고, 네. 인플레이션 정점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경기가 후퇴하면은 금리 인하 얘기를 지금 꺼냈어요. 섣부르긴 하고 빠르긴 한데 뭐 내년도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주들이 조금 들적이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빅테크 그러면은 이제 대형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되겠죠. 저도 그렇게 보니까 하루에 네이버 뭐 특정 기업을 어떤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이버만 하루에 한 너댓 번씩은 열어보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겠지만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뭐 검색도 해야 되고, 뭐 길찾기도 좀 해봐야 되고, 이메일도 좀 확인해봐야 되고, 뭐 검색도 해야 되니까. 네. 각종 인증하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생활 속에 가장 붙어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다. 뭐 이 정도면은 뭐 물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하기에는 참 좋지 않을까.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점입니다. 자, 정계민 사장 생각은? 네. 일단 아까도 이제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등은 어쨌든 비제조업 쪽에서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제조업, 뭐 게임, 인터넷, 또 뭐 바이오, 뭐 이렇게 원료 가격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이제 이런 쪽에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낙폭이 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이제 맞을 만큼은 거의 맞은 게 아니냐.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지금 한 20%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런 걸 생각해 봐야죠. 코로나 과정에서 과연 언택트 종목들이 수혜라고 하는데 과연 얼만큼이나 수혜가 나왔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제 해석의 나름인데 사실 그렇게 크게 막 그 영업이익이 막 이렇게 몇 배로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뭐 사실 2020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2021년도에 영업이익을 좀 본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성장률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제 올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맥시멈 빠져봐야 뭐 코로나 이전에 보였었던 한 20만 원 전후에서 한 10% 위에 한 22만 원 선 그렇다면은 뭐 거의 다 이제 와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의 대표격이다 보니까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만 좀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 신뢰 있는 바닥 구간만 좀 그어져 간다면 뭐 저는 충분히 한 22만 원대로 전 보고는 있는데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SM이에요. 엔터 쪽에. 아까 언급을 주셨듯이 역시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아마 향후 1조 이상 들어올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굉장히 공연 쪽에서 또 흥행을 좀 보였었고 그러면 좀 이 언택트 엔터 컨텐츠 크게 봤을 때 엔터주 쪽에서는 이제 뭐 저기
블랙핑크가 컴백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믹스가 가장 좋고 그리고 공연의 흥행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또 비용적인 부분도 뭐 디어유나 SM, CNC 이렇게 좀 나뉘어 가지고 약간 좀 잘 관리가 되는 이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엔터 뭐 컨텐츠 이런 것들보다 조금 나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이버랑 또 SM이랑 크게 뭐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같은 그래도 이 이제 비제조업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SM이라는 종목을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색깔이 좀 달랐어요. 네. 카카오는 지금 계속 쪼개가지고 상장하고 그렇죠. 더블 카운팅 이슈에 먹튀 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오히려 흡수해갖고 안으로 자꾸 뭉쳐대는 것들이 무슨 뭐 생각이 다 있겠죠. 네. 네이버가 이제 훨씬 리스크 관리를 좀 잘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핵심은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 어제부터 이제 시장에 막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이제 논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고 지금 이틀째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금리 격차가 더 커졌어요. 네네. 이게 이제 가장 명징한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장주한테는 오히려 조금 우호적인 환경을 주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뭐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정점론 그리고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긴축을 조금 완화하지 않겠나. 그 완화 시점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빠르면 지금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금리 올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들한테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 뭐 우호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의 이제 모멘텀은 충분히 좀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막 조선주 빠지고 뭐 철강, 건설 다 빠지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딱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 관점이라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런 낙폭과대 어떤 성장주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게임주 중에서는 뭐 드래곤플라이라든지 플레이미드 이런 종목들 이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 방금 우리 차장님 SM 말씀해 주셨는데 SM 자회사 이제 디어유 같은 이런 종목 그다음에 이제 셀바스 AI, 바이브 컴퍼니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은 좀 큰 기업인데 뭐 하여튼 네이버 생각을 좀 이렇게 틀어가지고 네이버 자체 제로보다는 수급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시기적절하다 봅니다. 네. 네. 웬일로? 네. 알겠습니다.